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물건들이 바로 나도 모르게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물건을 얻어서 집안에 들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집안에 잘못 들어온 물건 하나가 양띠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며 하는 일마다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풍수학에서는 무엇을 하나 얻게 된다면 반드시 작더라도 무엇 하나라도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있으며 그냥 얻어와도 되는 것이 있으며 절대로 얻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양띠들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자수성가를 하는 타입입니다.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면 말 그대로 순하게 양처럼 살아갈 것이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다혈질로 변하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비교적 온순하지만 봄이 되면 들떠서 야외로 나가려 할 것이며 여름철에는 차분해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경향이 강하며 고독을 즐기기도 하지만 다정해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조금은 굴곡이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대기만성형의 양떼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분은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실 것이고 하지만 어떠한 분은 남들보다 작은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일의 강도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몸이 적응을 하고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명절 설이라든지 집안에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자신의 습관화된 패턴보다 조금 더 일을 해야 한다던가 조금 더 휴식을 줄여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여파는 상당히 오래가며 우리의 몸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하며 집안에 흐르는 기의 흐름 역시 당연히 그러하다는 것이죠. 항상 같은 패턴으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양띠들은 절대로 급격한 변화를 피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씩 조금씩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풍수를 변화시키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서서히 하나씩 접목을 시켜나가면 작지만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 작은 변화들이 궁극에는 양띠들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쁜 기운들이 이 흐름에 섞이게 된다면 이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망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누군가에게라도 얻어와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이 든 식물이나 동물은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린 동물이나 건강한 동물을 입양해서 잘 기르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이 든 동물이나 학대나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물들은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력이 충분해서 재활이나 치료에 대한 비용에 전혀 부담이 없으시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해당 동물을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물 역시도 그러합니다. 풍수학에서도 생명을 가진 식물은 집안에서 생애의 기운을 가진 것이라서 하나라도 더해진다면 무조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의 기운이 아닌 사의 기운이 더해지는 생명체가 절대로 시들어가는 식물이나 병들어가는 동물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집안엔 생기만이 가득 흘러 넘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버리려고 하는 가구나 옷입니다. 친구나 친척집에서 버리려고 하는 옷이 입을만 하다고 해서 얻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가구나 가전 역시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옷이나 가구에는 생기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기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버리려고 하는 것에는 생기가 아닌 사기가 생기고 있는 것일 것이고 이는 양띠들의 가정에 들어와서는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망해가는 집에 물건과 생필품을 집안에 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경매로 나온 물건이 시중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으로 해서 생업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양띠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고 물품을 취급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러한 물건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잘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 이 경매 물건을 취급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도대체 이 물건을 왜 사는지 본인도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눈물과 한이 맺힌 물건이라서 그러합니다. 무조건 남에게서 얻어오는 것은 서로가 기쁘고 즐겁고 웃으면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물건을 집안에 들어놓아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물건은 우리 풍속에서도 가장 나쁜 물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물과 관계되는 물건은 집안에 절대로 들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집안에 들어놓으면 안 되는 물건을 첫 번째로 꼽으라면 남이 쓰던 중고 수족관과 정수기입니다. 역시 사용하시던 분이 더 좋은 것과 더 큰 것을 들어놓기 위해서 작은 것을 중고로 얻어오시는 것이라면 너무나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내다 판다든지 버려야 하는 물건을 가져오신다면 이것은 집안에 재물운을 마르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양띠들의 가정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바로 가정에서 재물이 얼마나 잘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데는 우리 풍속에서는 가장 기본 중에서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이 그려진 그림을 집안에 들여놓으시면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중고 냄비나 중고 물통들을 얻어서 집안에 들여놓으시면 큰일이 납니다. 가족분 중에서도 그 누구라도 이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찜찜함과 끓이침함 없이 마셔야 할 것이고 사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재물운이 살아나서 번영과 행운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풍수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에게 얻거나 중고로 들여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물건과 물품에 관해서 제가 풍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셔야 하는 것은 어떠한 학문이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굳이 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또한 숙지를 하셔서 늘 행복과 행운이 넘쳐나서 행복이 가득한 삶이 만들어지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저는 늘 양띠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